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 흐름까지 주목하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의 시간이죠. 자, 웨이는 코스피에서는 팔고, 코스닥에서는 사고, 또 기관은 오늘 대체로 좀 지켜보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동향 두 분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최근 기관의 매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SK하이닉스와 동진세미캠이 이 수급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요. 한화비전이 하이닉스 관련 소식에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 밖에도 오늘 반도체 공정이나 장비 관련해서는 원익홀딩스, DI, 하나마이크론도 베스트 30에 등장을 했고요. 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와 BHI가 나란히 양매수 종목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베스트 30 좀 살펴봤는데 두 분은 어디에 집중해 주셨을지 먼저 송가람 대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희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하나비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 흐름 살펴보게 되면 이런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 나왔지만 하지만 오늘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이 나왔다.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약과합세로 끝내는 좋은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점, 바로 수급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수급 부분에 있어서 가장 현재 흐름이 좋은 부분은 반도체 부분, 그리고 바이오 이쪽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졌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이 두 가지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서 다음 주까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점, 바로 이 반도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이 지수 하단 지지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디램으로 대표되는 이런 범용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가격 상승, 그 외에 이런 턴어라운드 기대감 함께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이런 하나비전 같은 이런 CCTV 칩마운터 그리고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이런 반도체 장비 이슈 등의 이런 소부장 관련된 이슈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런 수급적인 흐름과 함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외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HBM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소부장 업종들 꾸준히 우리가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가람 대표님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비전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체크해 봐야 한다. 반도체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드렸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삼성중공업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과 조선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좀 고점 논란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도 고점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 이제 신고가를 계속 써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걸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삼성중공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유는 물론 이제 산업 생태계에 있어서는 좀 좋지 않은 단어지만 이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독점 그리고 과점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이제 해자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해자라는 게 결국 형성하기가 어렵고 넘어가기가 어려울 뿐이지 일단 형성만 되면 다른 기업들이 침투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월봉상 추세를 타고 올라간 시점이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과거 이제 고점 찍으면서 많이 올라갔던 시점을 생각해 보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8조 원 규모의 FLNG 수주가 임박했는데 뭐 FLNG라고 하면은 바다 위에 LNG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지금 현재 트럼프 에너지 공급 정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섹터입니다. 올해 수주 목표 역시도 지금 초과 달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8조 원 규모 FLNG 수주 같은 경우에도 특정 한 개의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수주가 8조 원 규모까지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도 다 지금 삼성중공업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올해 수주 목표가 초과 달성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지금 제가 주요 상품 시세를 보시게 되면 WTI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뭐 1월 달부터도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이 에너지 정책하고 짝꿍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관세라는 것이 결국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어찌 보면 협상 전략 카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관세는 그 부작용이 물가가 튄다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지금 관세 핑계를 대면서 계속 물가가 치솟을 우려가 있다. 기대 인플레가 급등한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뒤로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금리 인하를 하고 전반적인 이제 시장 금리까지도 떨어져야 이제 미국의 이 이자 비용,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좀 줄어드는데 금리 인하가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경기가 살아나는데 계속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이 유가 하락, 다시 말해서 에너지 정책이 수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트럼프 취임한 이래로 계속해서 떨어졌고 이번에 CPI랑 PPI도 발표가 됐죠.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기도 했고요. 그도 그럴 것이 2월 달에 1월 대비해서 유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이번 3월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다음 달에 이제 4월 달에 발표되는 물가 지수는 또 어떨 것인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은 트럼프 정책 하에서는 관세를 쓰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서 원유 공급을 늘린다든지 지금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LNG 공급을 이제 늘리는 전략들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 체제 자체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수요가 계속 몰릴 수가 있겠고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서 윗선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삼성중공업의 거의 유일한 경쟁 업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중국 기업이었는데 거기마저 이제 제재를 당하니 사실상 원앤온리가 되어버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LNG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사실상 독점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FLNG라든지 해양 플랜트, LNG 공급이 이제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 현 시점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선소랑은 또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방산 관련된 이슈로 이제 조선 안에서도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이 급등했는데 하나오션 다음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한 조선주는 삼성중공업,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그 이전에 이제 방산 정책으로 인한 하나오션이 갔다면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삼성중공업이 올라갈 때가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내다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오션이나 HD현대그룹주 이후에 삼성중공업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 삼성중공업 살펴봤습니다. 정말 뭐 관세로 시장 나머지는 혼란스럽다고 해도 저희는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봐야겠고요. 원앤올리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말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자, 저희는 대응 전략 정리해볼게요. 먼저 송가람 대표님 하나비전 한마디 해주시면요. 네, 핵심 장비, TC 본도 공급 계약 이 부분 눈여겨보자. 앞으로의 계약 소식 좀 더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삼성중공업은요?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대체 기업이 없다. 삼성중공업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독보적인 포지션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봅니다. 오늘 송가람 대표님 두 번째 어떤 거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소부장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증착공정, 그리고 여기에 소재인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범용적인 반도체로 대표되는 D램 반도체, 그리고 그 외 이런 낸드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부장제 관련주들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따른 이런 전구체 제조사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전공정 소재 부분도 지켜보자 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정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광, 증착, 식각 이런 공정에 쓰는 화학 소재들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미세화 공정 그리고 소재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 증가, 앞서서 말씀드린 반도체 범용적인 턴어라운드 함께 간다면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세와 함께 소부장제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25년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성장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 10% 이상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전체적인 범용적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상승, 그리고 이런 반도체, 소구체, 전구체 제조사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본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AI발 반도체에 대한 큰 기대감,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외에도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다시 한번 소화가 되고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6,800억 달러 이상 규모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인공지능 기능 발달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반도체 시장이죠. 스마트폰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신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HBM 같은 선단 시장 활성화도 우리가 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을 함께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체크를 해본다면 이런 소부장제주들 지금은 우리가 바닥권에서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송가람 대표님 두 번째 종목도 반도체 쪽에서 좀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원익홀딩스 살펴봤고 이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걸로 전망된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과정에서 에너지 정책 수혜주를 봤다면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금리 인하 수혜주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혁신 업종들을 많이 꼽는데 투자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자 비용이 줄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각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로봇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고 AI 역시도 상당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 혁신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봇의 이제 고영이라는 주식을 이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고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로봇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료 쪽에도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의료 로봇으로서 이제 카테고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뇌수술용 의료 로봇 카이메로가 FDA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 FDA 승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제가 항상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미국 이제 FDA 승인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진출이 중요한 이유가 가장 이제 진출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 진출이 이제 성공하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 시장은 비교적 조금 더 수월하게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시장 파이도 크고 애초에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판매 단가 자체도 거의 대부분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데도 마진율이 올라가고 판매 이 양 자체가 이제 커지다 보니 외형 확장과 질적 확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심지어 이제 이 뇌수술용 의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입하기가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고 허가가 떨어지기도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카이메로가 국내 주요 병원에서 누적 수술 건수를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500건을 이제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진출한 이후에는 얼마나 이 파이프라인이 아니죠. 포트폴리오가 이제 확장될지 기대가 되는 시점이죠. 결국에는 이 뇌수술용 의료 로봇, 뇌에 이제 접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기술이 요해집니다. 경쟁 기업들이 파고 들어오기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반인 대비해서 거의 한 30배 정도 높은 뇌전증 환자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돌연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연사율 자체가 일반인보다 어찌 보면 뇌전증 환자분들이 30배 높다라는 것은 결국 이 뇌수술 쪽으로의 니즈 자체가 좀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불경기 지표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는 결국에는 좀 잡히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살짝 튈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 과정 하에서 지금 불경기를 미국이 인정하는 단계이니만큼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한 5월 내지 올해 중순 정도부터는 시작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약바이오나 로봇들이 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선제적으로 진입이 좀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동영상 통해서 이제 수술 부위를 정확히 이제 또 안내하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재 미국 진출한 뇌수술용 의료 로봇 카테고리로 고영을 좀 주목해 보시면 추후에 로봇과 이제 제약바에 움직이면서 같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고영 만나봤습니다. 향후 이 금리 인하 기대감 가지고 좀 선제적인 대응으로 저희는 진입의 허들이 있는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고영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마디 정리 가볼게요. 대표님, 고영 한마디 해주시면요. 기술력으로 승부해서 미국 진출에 성공한 기업 앞으로 로봇 상승과 함께 지켜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엔 송가람 대표님 원익홀딩스는요? 네, 반도체 소재 업체들의 수요 증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와 고영 만나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가봅니다. 오늘 세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세 번째 종목 BHI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발전소형 보일러 제조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이런 원전에 대한 다양한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융합 원천 기술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 에너지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원전에 대한 이슈가 지금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 생태계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25년 스웨덴, 슬로베니아, 폴란드 원전 수주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체코에서의 원전 수주 계약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수주가 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곳에서의 추가적인 수주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적인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다양한 산업적인 부분 한 기당 원전 건설 비용 자체가 4조 이상이 들어가는 만큼 이런 투자 비용이 큰 정부 주도의 사업이라는 점 그래서 이런 주도 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설비 부분 그리고 이런 설계 부분 그리고 설치와 폐쇄 등의 다양한 단계들이 우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차세대 친환경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국가에 들어가는 기간 정책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정부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각 국가에서 정부 정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계속해서 SMR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정부도 28년까지 한국형 SMR에 대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소형 모듈에 대한 원전 펀드 조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스웨덴, 슬로바키아의 원전 수주 입찰 포기 이슈가 있었지만 체코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후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도 원전 정책 로드맵을 통해서 30년까지 10기 이상의 SMR 원전 신규 건설하겠다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업의 선택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충분히 이런 해외 수주 부분, 정부 정책 부분, 기술적인 부분과 산업 소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과 BHI를 통해서 이 원전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창대 대표님 오늘 세 번째 종목 겹쳤습니다. 네. 자, BHI에 대해서 저희가 더 들어야 할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BHI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제가 이제 그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BHI도 에너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 관세라는 이 어찌 보면 트럼프의 카드랑 이 어찌 보면 에너지 공급 정책은 상호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같이 좀 세트로 가야 되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 공급이라는 게 단순히 원유만 있는 게 아니겠죠. 사실 이제 에너지 비용을 낮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AI 관련된 모멘텀이 불어오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에너지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쵸. 그래서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에너지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면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전력 인프라가 갖춰졌으니까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조달해야 될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원전이 갈 만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혹은 뭐 에너지원 쪽. 그래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BHI 같은 종목들이 같이 좀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복합 화력 발전 중심으로 가스 발전소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걸로 기대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정책 하에서는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예상이 들어요. 뭐 재무장관 쪽이나 미국 정부에서도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라는 관점에서 원전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LNG나 FLNG 쪽만 두각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눈여겨보기보다 가스관만 보기보다는 원전 쪽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러우 전쟁이 한번 터지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가스 사용 효율성 관련해서도 지금 개선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원전 건설도 이제 좀 재개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BHI니만큼 24년도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144% 정도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끝일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갖춰지고 데이터 센터가 갖춰지면 AI를 구동시키기 위한 이런 원전,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만큼 전력 인프라 다음 타자가 두산에너빌리티가 되지 않을까? 혹은 BHI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 에너지원에 관련된 에너지 정책 수혜주들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창대 대표님과도 함께 이 BHI에 대한 저희가 다각적인 분석을 두 분과 함께 완성을 좀 해봤습니다. 대응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송가람 대표님, BHI 한마디로 해주신다면요? 네, 해외 수주 외에 정부 정책과 앞으로의 산업 개편 함께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주도 정책 수혜 기대감도 그리고 업황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창대 대표님도 BHI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트럼프에게 있어서 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카드다. 그중에서도 원전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이창대 대표님은 이 트럼프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이 또 연결이 됐고 송가람 대표님도 첫 번째, 두 번째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해주셨고 마지막에는 BHI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